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 수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까 하는 정도까지 되게 어이없을 텐데, 실제로 수학을 잘 모르고 수학에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겨우 계산하는 거 정도라 하면 17,000원짜리 옷이 30% 세일이라면 얼마쯤 될 거, 이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50만 원짜리가 40%일 때 20만 원은 몇 프로일까 계산하라 그러면 벌써 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못하지 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일 때 이거는 얼마일까 하면 양쪽에 이걸 곱하고 여기서 나눠버리면 되는 일인데 이걸 수학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거라고요. 공식도 있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좀 벌써 답답하잖아. 그래서 나는 수학 선생님들이 바보 성인들을 위한 생활에 필요한 수학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출간하겠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수학, 저 살게요. 실생활 수학. 정말 실생활에서 2만 원짜리를 30% 세일했는데 거기서 또 20%를 세일하면 합쳐서 50%하고 반값인가? 뭐 이렇게까지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에 그런 책이 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을 잘 이해할 때 어떤 도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활에서 그런 것만 한번 책으로 나와도 되게 재밌는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돈을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사실 정말 좋은 돈을 찾는데 왜 희생을 해요? 희생을 각오하라.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돈이 찾아오는 7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품위 없는 모든 버릇도 고치고 뭐 희생을 각오하라고 했는데, 이 작은 목표를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가, 그런 거가 그 질문이 조금 난해한데?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이제 잠을 포기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 희생이잖아요. 내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듣기라도 하려고 유튜브에 있는 걸 한 100개쯤 봤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거 보는데 꼬박 앉아서 보면 그래도 한 일주일 걸릴걸? 그럼 그건 희생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공부하려면. 그런 마음을. 네. 그리고 돈에서는, 돈을 벌 때는 돈마다 종류가 다 틀려요. 정말 좋은 돈만 벌어야 돼요. 좋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자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을 자랑하지는 않겠지. 그 성품이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좋은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그 돈에 걸맞는, 그 돈을 소유한 사람으로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돈들은 쉽게 또 사라지고. 그래서 돈마다 액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액수더라도 다 질이 다 틀려요.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번 돈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돈들이고, 또 투자를 통해서 얻은 돈들은 정말 자식같이 나은 돈이니까 더 소중한 돈들이고, 어디 뭐 도박장에 간다든지 누구한테 뺏은 돈이라면 그런 돈들은 돈 자체가 악하거나 아니면 아주 유약한 돈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사라져요. 스스로 규칙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자신만의 스스로 규칙을 많이 만들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스스로의 그 규칙, 그런 거를 딱 어겼을 때 되게 힘드셨던 것처럼. 아니 근데 지금 질문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하시는 질문들을 보면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교육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보여, 글들이. 내가 이 문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관점만 보니까 저게 저렇게 숙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를 너무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돼. 이게 교조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100번 쓰게 해서 다 이루었다니까 나도 100번 쓰게 해야지. 그런데 빨간 볼펜을 하면 안 될까? 중간에 연필을 쓰면 안 되는 걸까? 휴지에다 쓰면 안 되나? 어제 잊어먹었는데 오늘은 건너뛰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게 질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이제 이해는 해요. 워낙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모여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체계를 갖추려고 자꾸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간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교조적으로 흘러서 규칙화되는 것만 했는데, 실제로는 규칙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규칙의 이면에 있는 관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이 없어져야 돼.
처음에는 규칙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나는데 이후에는 그 규칙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규칙이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나는 되게 건실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부지런한 거 열심인 것이 규칙이 돼서 다른 사람을 얽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상위 규칙이 하위 규칙을 바꾸거든. 보면. 예를 들면 건널목에서 빨간불일 때는 안 건너야 된다는 거는 일반적인 규칙이잖아요. 네. 근데 건너야 될 때가 있지. 위험할 때라든지 지금 뭐 앰뷸런스가 지나가야 되든지. 근데 나는 규칙 때문에 못 가겠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교조적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책도 안 보고 잠도 많이 자고 게으르거든요. 근데 저보다 돈 많이 벌고 잘 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무식하거나 미련한 게 아니에요. 또 아는 오히려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영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 하겠다. 스토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 문구나 어휘가 맞진 않는데 예전에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자기의 고승을 찾아가는 길에 이게 어디 이제 불교 고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찾아가는 길에 어떤 스님이 되게 유명한 스님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정확하게 기회가 안 나는데 가는 길에 그 절 문턱에서 노인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점심은 드셨소? 이런 거예요. 이게 점심. 근데 이분이 점심을 먹었냐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고 그래요. 이 점심은 점심이 만약에 마음의 점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히 산에 올라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좀 마음의 쉼표를 찍고 가시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파가 자기는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노파가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거지. 밭일을 하는 노파가 자기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하고 내가 막 노력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이 오히려 진짜로 고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수가 사시는 분.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이거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 책 앞에 돈이 속성벌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닿긴 하는데 이 부자라는 게 돈을 그냥 쌓는 자에서 자면서 저는 그냥 지키는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김승호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부자의 정의 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진정한 부자가 이미 내가 그거는 책의 내용을 아마 썼을 거예요. 뭐가 기준인지는. 그래서 기준을 묻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잠깐 질문 중에 가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버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거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잘 지켜도 부자가 돼요. 잘 관리해도 부자가 돼요. 잘 쓰는 사람인데 쓰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요령껏 잘 쓰면 이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말하는 몇 가지 특성 중에 이게 한두 군데가 무너져 있으면 내가 이쪽에서 부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또 다시 가난해지거나 위험에 빠지니까 이건 책상에 4다리나 똑같아요. 3다리 갖고도 서 있을 수 있어. 2다리 갖고도 버티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정 급하면 1다리 갖고라도 내가 그냥 외다리처럼이라도 하는데 4다리가 다 안전하면 어느 방향으로 앉아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거, 부풀리는 거 이런 쓰는 것 자체를 각기 다른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각기 다른 능력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라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승호 회장님을 닮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하는데 지금 잠깐 궁금한 게 우리 이거 찍어주시는 조카 따님 되게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삼촌이신가요? 이모부. 아, 이모부. 네. 이모부의 단점이 있을까요? 와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제가. 이모부의 단점. 이모부의 단점이요? 내가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모부? 안 계실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안 계실 때 나가게 돼요. 자, 나가겠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약간 의외인 점은 네. 아,